이틀 전 6일 밤에 1968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강우량 시간당 152mm, 누적 359mm의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당한 군산 시민들의 아픔과 또 익산 시민들, 김제 시민들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수재 및 수해를 당한 군산 시민들과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80만 전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세 대응 저출산 대책, 자치경찰제 안착, 이전 공공기관 관리, 군산 조선소 정상화 등 5가지 주제에 관해 김관영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 질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묻고 답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지사님의 성의와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대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 행정부는 무역 적자 축소와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와 무역 적자 규모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북 전체 수출 63억 6천억 달러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가장 높았으며 고일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부품과 같은 철강은 각각 전북의 대미 수출 2, 3위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입니다. 또한 수출 1위를 차지하는 농기계 분야 역시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전북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지사께서는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하여 전북도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인하여 전북의 대미 수출이 약 9.9% 줄어들어 연간 수출이 1,621억 원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 내 생산은 연간 약 2,007억 원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견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서 해외 현지 생산 제품 고도화 등을 통한 관세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며 수출 감소가 생산 축소 또는 고용 조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사께서는 관세 대응에 취약한 도내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대책 관련입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0.87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천억 원을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사님, 민선 8기 초기에 증가했던 저출산 관련 예산이 2025년 기준 1,000억 원 가까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작년 11월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4개 분야 70개 사업에 1,089억 원을 투입하는 전북형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사님, 전북형 저출생 대책 중 상당수가 인프라 중심의 중장기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당장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0개 사업 중 11개만 완료가 되었고 절반 이상은 아직 추진 중이며 6개 사업은 지연 또는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0여 개의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은 32개뿐이며 주요 정책들이 공직사회에 국한되어 있고 민간 확산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에서는 전북형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전북형 저출생 대책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치경찰 제도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3년 6월에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도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원화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시범 사업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지난 7월 경찰청은 국정기획위에 이원화 모델을 보고하였고 세종형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인력과 권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지구대, 파출소, 112 종합상황실 등 대부분의 기능이 국가경찰로 귀속되는 모델입니다. 지사님, 세종형 모델로 이원화가 진행될 경우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형 모델은 자치경찰의 현장 조치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우리 전북도가 제안한 자치경찰 모델 역시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치안 여건에 알맞은 치안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같습니다. 이대로 세종형 모델이 확정될 경우 자치경찰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전북도가 만든 전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정부에 제안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제안했다면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하여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도의 역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지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전북 남원이 아산 예산과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후보지 분석 및 평가 기준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남원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 충청, 경상을 잇는 교통 요충지이며 부지 99%가 국유지로 후보지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이남 지역의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원이 1순위라고 생각하지만 경쟁하는 시군 역시 사활을 걸고 있어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전북도의 전략은 무엇이며 유치를 위한 지사님의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실한 이전 공공기관 관리 관련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는 했지만 전북도의 이전 공공기관 관리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올 2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부 연구부서를 수원으로 이동하고 수원에 있는 작물 관련 연구부서 일부를 전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지역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전북도가 농촌진흥청의 조직 개편과 일부 부서의 이전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와 사실 인지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한참 논의되던 가운데 1차 공공기관의 이탈 시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의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전을 계획했던 부서들은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식품과 바이오 분야 핵심 연구 조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비슷한 시도를 하였고 그때마다 전북도는 뒤늦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지사님, 전북도와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의 소통과 협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수원의 일부 조직이 남아있고 1차 이전 기관 중 비슷한 경우가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 기회에 국토부의 잔류 승인을 통해서 남겨진 모든 조직을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토끼도 지키지 못하면서 탄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전북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알지만은 기존 기관들과의 협력과 소통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섯 번째로 군산조선소 정상화 관련입니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협약을 맺고 2022년 10월부터 고용지원, 인력 양성지원,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 지방비 3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군산조선소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거란 기대가 가득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희망 공업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 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대기업이 지역민을 기만하고 보조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재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약속된 보조금 지원은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사님, 올해 이후에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미 정부에 마스카 패키지를 제안하였고 군산항을 미 해군 함정 MRO 전쟁기지로 구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카는 미 현지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국내 MRO 전쟁기지로 전환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됩니다. 지사님, 군산조선소의 MRO 기지화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전북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선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실용과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며 도민 행복과 전북 발전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라는 상황에 완주 전주 통합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트를 벗기는 것은 태양의 따뜻한 햇살이지 맹렬한 찬바람이 아니라는 이솝 우화의 교훈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3일 후면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100일 만에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여태 변방이었고 소위대였고 무차관의 광역도시였습니다. 서름을 싣고 일어서고 탈피하고자 몸부림치며 전북자치도를 출범시키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8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추진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전북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의 석자 연구위원이었던 이환주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현재 전북연구원에는 약 7명 내외의 석자위원이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위원이었던 구윤철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민기 위원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되었고 이억원 의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도정을 논의하였던 도의원 출신 부안 출신 김윤덕 교통부 장관, 순창 출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고창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제 출신 조연 외교부 장관, 익산 출신 이성락 안보실장, 군산 출신 강엽 국토부 제2차관 등이 전북 출신입니다. 그 외에도 전북과 끈끈한 인연이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 전북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어떻습니까? 자, 물 들어올 때 노저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들어오고 바람 부는 이러한 후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건국 이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인적 구성이 전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신 있는 변화,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 확신을 위한 준비의 시절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들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변화는 도민들의 복리 증진으로 삶의 밝은 변화로 자신감 넘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화되어 열매가 될 것이고 발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삼중 소위를 극복하고 5국 3특의 당당한 주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과 변화를 위하여 함께 합심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